어느 날 갑자기 뚜벅뚜벅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항해 보려 했지만 제 의식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내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공포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가서 내 배를 가르고 있었던 분이 의사였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공포영화에서 갑자기 유쾌하게 치료해지는 치료 클리닉. 약간 이런 슬기로운 의사생활? 약간 좀 이런 형태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는 행위, 분명히 잘못된 행위죠. 헌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배울 주제인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계가 있는 주제인데요. 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이제 범죄의 성립 요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세 번째가 책임 요건이 책임 관련된 부분인데 이 위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각 좀 없애버릴 수 있는 제거해주는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우리는 민법을 배울 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긴급 피난하고 정당방위 이 두 가지만 배웠었는데요. 형법에서는 이제 5가지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구체적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쉬운 게 바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정말로 긴 피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좀 편하게 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당행위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제 정당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 제20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묻고 체포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인데 그걸 행하는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이다라고 하면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아까 의사의 예처럼 봤듯이 그 의사의 고유한 하는 일이 뭐 사람들 수술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직업적인 이런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볼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이거 정당행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정당행위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당행위랑 정당방위랑 잘 보면 정당방위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정당행위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당방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막 다가오길래 내가 방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당방위 예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제 과잉방어의 문제가 항상 정당방위에선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방위행위가 너무 그 정도로 초과했어. 그때는 정황에 의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말은 이제 과잉방어는 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든가 혹은 기타 아주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때라고 하면 설령 과잉방어라 하더라도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긴급 피난입니다.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위난이라고 하는 말은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이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승낙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 신체적인 부분의 문제는 조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술 먹다가 야, 나 한 대만 때려봐, 괜찮아, 세게 때려도 돼서 빡 때렸어요. 뭐 이런 경우 아무리 내가 승낙을 했다 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좀 그 사회의 그 미풍 형성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피해자의 승낙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그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된 사례도 한번 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자구행위입니다. 사실 그 자구행위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보면. 그렇지만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형법이니까 사실 공권력을 동원하는 건 이제 국가가 하는 거죠. 네, 국가의 절차대로 한다면 어떤 청구권 이런 것들 행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해주거나, 감경했다는 걸 일단 벌은 준다는 얘기죠.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 죄는 졌는데 벌은 안 줄게. 뭐 이런 느낌은 될 수가 있겠죠. 보면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창한 봄날에, 가을이니까 타창한 가을날에 맑은 햇빛을 쬐러 산책을 하다가 다던 갑시. 근데 갑자기 앞에 이상한 생물체가 다가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생물체 보니까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네. 무서워. 라고 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꽁지 빠지게. 그 얼마 전에 그 애기들이랑 같이 그 서울대공원 가서 호랑이를 봤는데 호랑이 등치가 정말 크긴 크더군요. 이제 그런 게 내 앞에 떡하니 있다. 라고 하면 정말 무섭겠죠. 근데 이제 그냥 피하면 좋은데 너무 무서우니까 갑자기 열려져 있는 다른 집 그 문으로 쑥 들어간데 문을 찹싸게 잠가버립니다. 자,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되죠. 또 주거 침입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버린다든가 뭐 그런 재물 파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범죄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산책 중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자기의 위난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되므로 긴급 피난의 사례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번엔 을씨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잠을 깨보니 강도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강도가 막 다가와서 돈 내놓으라고 막 쫓아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고 그런 와중에 평소 태권도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던 을씨는 강도 병씨를 때려서 바닥에 쓰러뜨려서 다치게 합니다. 이럴 때 강도가 일어나서 야, 나는 순순하게 조용히 니네 집 와서 강도집만 하나 가려고 그랬었는데 왜 나 때려서 나를 다치게 해? 나 치료비 내라 라고 얘기한다면 웃기죠. 적반하장이죠. 보면 자, 이런 경우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 경우에 일단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은 되지만 위법성이 없다. 왜? 정당 방위니까.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푸스럭푸스럭 거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소매치기를 하고 있네요. 평소 의협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정씨가 갑자기 다가가서 야, 소매치기 너 일로 와! 라고 빡 달려가서 소매치기를 붙잡습니다. 근데 정씨는 직업이 경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다가 소매치기를 보니까 안 되겠다. 부르르 떨어서 잡고 소매치기를 가지고 들어서 경찰에 넘겨버립니다. 좀 약간 좀 애니메이션 효과가 좀 이상하게 되네요. 자, 이런 경우 걸어가다가 소매치기하고 달아나는 범인을 발견하여 그를 붙잡아 경찰에게 인도하는 것이 현행범의 체포인데요.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행범의 체포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위법성 조각 사유로 살펴본다면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화창한 그 가을날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번엔 무씨로 하겠습니다. 무씨 들어가서 이제 공항에 여행이나 갈까라고 쭉 봤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사기치고 나서 나한테 거액의 돈을
가지고 유흥해서 사기쳐서 갖고 있었던 사기범을 공항에서 떡하니 발견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항 출국할 정도로 되게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 되죠. 요 사람 놓쳐버리면 내 돈 못 받아. 안 돼. 라고 해서 원래 절차로 따지면 112에 신고해서 범인이 공항에 있어요. 저 사람 와서 잡으러 와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언제 경찰 오는 거 기다립니까? 그러면 잽싸게 들어가서 내 돈을 가지고 훔쳐갔었던 그 나쁜 사기꾼을 잡습니다. 이 사기꾼을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기게 되죠. 원래대로라면 경찰 보고 잡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요청했다가 그냥 이 범인이 공항으로 외국으로 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거액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던 친구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 친구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서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자구 행위가 됩니다. 아까 이제 정당 행위와는 좀 다르죠. 보면 요거는 이제 자구, 나의 이익과 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죠. 아까 같은 경우는 소매치기, 전혀 상관없는 사람, 소매치기 범을 잡아서 넘기는 사례니까 조금 다릅니다. 사례는. 자, 맨 마지막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딱히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고 네이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군요. 전쟁 중이었었는데, 이제 도망치던 와중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을 치다가 자신의 손이 철조망에 탁 붙여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앞에는 적군들이 막 몰려서 나를 죽이러 혹은 나를 잡으러 막 쫓아오는 중이었어요. 너무나 좀 힘들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옆에 있는 종우에게 야, 미안한데 힘들겠지만 내 손을 잘라서 적군들 코앞에 오니까 도망가자. 내 손 좀 잘라다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동료가 내 손을 자르게 됩니다. 보면 이 전쟁 중이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죠. 보면 그래서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 야, 어쩔 수 없지 뭐. 내 손 잘라라. 라고 해서 하는 경우 이 손을 잘랐었던 사람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피해자의 승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에 관련된 부분 말고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약간 좀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5가지 내용들, 이법선 조각사유의 내용들인데요.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관련된 내용들 여기 나와 있던 간략한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들 문제집이라든가 혹은 신문 같은데 사례들 찾아보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형벌과 보완처분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